미국 이란 전쟁 여파로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정부는 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제 주식은 상한가를 치고 여러분의 대출이자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질까요? 아쉽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가가 100조 원을 투입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가 100조 원만큼의 구멍이 뚫려 당장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링거를 꽂았다고 건강해진 게 아니라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독약 같은 소식에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걸까요? 그 소름 돋는 심리적 장치부터 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 앱을 끄고 제 말에 집중하세요. 최근 발표된 100조 원 투입 소식에 안도하며 매수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희망 고문에 빠진 겁니다. 100조 원. 숫자는 거대해 보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볼까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마다 투입된 공적 자금 이후 개인 투자자의 84%는 일시적 반등에 속아 물타기를 하다가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어요. 정부가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카드를 꺼냈다는 건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의 심장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멈춰섰다는 사망 신고 유예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지키려는 건 당신의 소중한 삼성전자 주식이나 아파트 가격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지키려는 건 연쇄도산 위기에 처한 은행들의 전산망과 대기업의 신용 등급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요. 결국 이 100조 원은 당신을 구하러 온 구조대가 아니라 시체 위에 덮어둔 화려한 비단천일 뿐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돈은 이미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죠. 진심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되어 묻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살포가 끝난 뒤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이 당신의 뒷덜미를 낚아챌 때 그때는 누가 당신을 지켜줄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100조 원이 당신의 주머니 근처에도 못 가고 중간에서 증발해버리는 심리적 경로가 이미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100조 원이 투입되는 순간 우리 뇌는 낙관이라는 마약에 취하게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한국인들이 왜 이 시점에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지 그 잔인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아마 밤에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자, 이제 100조 원의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으로 환율은 1,500원을 뚫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데 왜 우리 마음 한구석엔 정부가 돈을 푸니 이제 바닥이겠지라는 근거 없는 안도감이 피어오를까요? 통계에 따르면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70% 이상은 낙관 편향, 옵티미즘 바이어스에 빠져 탈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요. 설마 나까지 망하겠어? 라는 이 짧은 생각 하나가 당신의 은퇴자금 10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2020년 팬데믹 때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공조해서 돈을 찍어내면 해결되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중동의 불길이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는 더 미쳐 날뛰고 결국 당신의 대출이자는 더 가혹하게 치솟을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안타까운 건 대중이 이 희망 고문에 취해 있는 동안 진짜 부자들은 이미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100조 원은 시스템을 연명시키는 인공호흡기일 뿐이지 당신의 자산을 불려주는 영양제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가즈아를 외칠 때 그들은 소리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주 냉혹한 숫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1억 원의 빚을 진 사람에게 고작 470만 원을 쥐어준 꼴이라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대체 이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수학으로 그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뒤 당신의 통장에 남을 실질 구매력을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 결과값을 보시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를 다시 열어보게 되실 거예요. 100조 원. 이 숫자를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나요? 하지만 냉정해집시다. 이 거대한 숫자가 내 계좌에 들어오면 0이 몇 개일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무려 1,9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터지기 일보 직전인 부동산 PF 부실 규모만 200조 원이 넘죠. 그런데 정부가 투입하는 돈은 100조 원입니다. 전체 부채의 고작 4.7%입니다. 이걸 우리 실생활로 가져와 볼까요? 1억 원의 빚을 지고 매달 이자 폭탄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딱 470만 원을 빌려준 꼴입니다. 이 470만 원으로 집을 지키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나요? 기껏해야 서너 달치 이자 내고 나면 다시 원점이죠.
정부가 말하는 100조 원은 경제를 살리는 치료제가 아니라 파산을 잠깐 뒤로 미루는 연장전 비용일 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픈 소리를 하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이 100조 원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 아, 이제 살았구나 하며 방심하는 순간 시장의 진짜 포식자들은 이미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길목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는 절대 우리의 집 앞 수도꼭지까지 오지 않습니다. 물줄기의 입구에서 누군가는 수영장을 채우고 세차까지 끝낸 뒤에야 우리에게 녹물 섞인 한 방울이 떨어질 뿐이죠. 돈은 분명히 100조 원이나 풀렸는데 그 돈이 자산을 불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실질 구매력을 강탈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걱정되는 건 대중이 이 낙수 효과의 환상에 빠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풀리니 자산 가치가 오르겠지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어떤 자산이 오르는지가 핵심이죠. 공급망이 박살난 전쟁 상황에서 생산성 없는 현금성 자산이나 부채로 쌓아 올린 주식은 그저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아요. 포식자들이 배를 채우고 남긴 찌꺼기를 기다리며 버티실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설계도를 미리 읽고 움직이실 건가요? 많은 분이 그럼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팔아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도망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정부가 던진 100조 원의 미끼를 역이용해서 살아남는 자들의 비밀 매뉴얼이 따로 있거든요. 대중이 낙관과 절망 사이에서 달팡질팡할 때 0.1%의 승자들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건 따로 있으니까요. 성장주도 아니고 테마주도 아닙니다. 100조 원의 유동성 폭격 속에서도 끝까지 가치를 지켜내며 오히려 몸집을 불리는 자산들. 우리가 가지아를 외치는 사이에 진짜 고수들이 계좌에 담고 있는 생존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10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남들 다 떨고 있을 때가 인생 역전의 기회 아닐까? 혹은 과거 팬데믹 때도 결국 버틴 사람이 승리하잖아 라고요. 네, 저도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길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팩트는 짚고 가야죠. 2020년의 저금리 파티와 현재의 전쟁발 고물가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때는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났지만 지금은 돈을 풀수록 환율이 요동치고 물가가 7%를 넘나드는 인플레이션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낙폭 과대라는 단어에 매료되어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한국은행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대하는 유동성 장세가 오기도 전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주식 수익률을 추월하는 잔인한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10%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15%의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데스루프에 갇히고 싶은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적인 비관이 아니에요. 대중이 정부가 살려주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그 희망의 유통기한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반등은 탈출을 위한 기회이지 몰빵을 위한 신호가 아닙니다. 포식자들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속에서 이거 기회다라고 외치는 물고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물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 사이로 빠져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표 삼아 움직여야 할까요? 놀랍게도 100조 원이라는 안개 속에 가려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진짜 돈의 흐름이 따로 있습니다. 대중이 삼성전자에 매달릴 때 상위 0.1%의 승자들이 조용히 자산을 옮겨 심고 있는 그 낯선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지금 전광판의 파란 불을 보며 언제 반등할까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100조 원이 투입되는 혼돈의 정점에서 상위 0.1%의 고래들이 집중하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구매력의 방어라는 사실입니다. 대중이 낙폭 과대주를 검색하며 원화 자산에 목을 맬 때 진짜 돈의 주인들은 조용히 원화라는 낡은 배에서 내려 기축통화와 실물자산이라는 구명정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부가 100조 원을 풀면 시중의 통화량은 늘어나고 원화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주식이 5% 올라도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실제로는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인한 수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할인된 미국 채권이나 안전자산의 왕인 금, 그리고 정부가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필수 인프라 자산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파도를 이기려 하지 않고 파도보다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거죠. 많은 분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믿으며 위기 속에서도 자극적인 종목만 찾아다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비상 상황에서는 방어가 곧 최선의 공격이 됩니다. 남들이 자산을 30%, 50%씩 삭제당할 때 내 자산을 온전히 지켜내기만 해도 전쟁의 포화가 걷힌 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는 압도적인 승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남들이 모르는 이 은밀한 흐름에 우리도 올라타야 합니다. 단순히 달러 사라 아는 식의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100조 원의 유동성 폭격을 피해 당신의 계좌를 철갑으로 두를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후회하게 될 그 3단계 생존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이 3가지 매뉴얼을 실행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쯤 그때 팔 걸, 그때 바꿀 걸이라며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수익률 10%를 쫓기 전에 내 지갑을 갉아먹는 확정된 손실부터 막아야 합니다. 첫째, 부채의 성질을 즉시 점검하세요. 정부가 돈을 푼다고 금리가 내려갈 거란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반격으로 시중금리는 더 거칠게 튈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여유자금이 있다면 무조건 원금부터 상환하세요.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정 수익입니다. 둘째, 자산의 20%는 기축통화라는 철갑을 두르세요. 환율 1,500원? 비싸 보이죠?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원화 가치가 희석되면 1,500원은 다시 보지 못할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러나 미국 단기 채권, ETF를 포트폴리오에 넣으세요. 원화 자산이 무너질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유혹에서 탈출하세요. 100조 원의 주 타겟이 바로 부실한 금융기관의 뒤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1% 이자를 더 받으려다 원금 자체가 묶이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안전한 1금융권으로 자산을 일시 대피시키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하위 90%가 겪을 처참한 자산 삭제의 파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을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감정의 소음이죠. 이 모든 공포를 이겨내고 끝내 웃게 될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마인드셋은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방법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심리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승기를 잡는 법. 이 영상의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아줄 가장 강력한 위로와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가장 두려운 게 시장의 하락인가요? 아니면 나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소외감인가요? 사실 경제 위기보다 무서운 건 나만 가난해질 것 같다는 그 심리적 허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류 역사상 모든 부의 재편은 평화로운 호황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혹독한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100조 원의 유동성이 시자를 기만하고 전쟁의 포화가 우리를 위협할 때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사람은 사냥감이 되지만 숫자를 보며 눈을 크게 뜨는 사람은 사냥꾼이 됩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건 당신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 나름의 진심 어린 비명이었습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는 잠시 줄어들 수 있어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당신의 안목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안개가 걷히고 나면 결국 준비된 자들이 모든 전리품을 챙기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시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남들이 탐욕에 눈멀고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이곳에서 차갑게 분석하고 뜨겁게 서로를 격려하며 이 파도를 넘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1%의 생존 지능을 증명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시련은 길어도 통찰은 영원합니다. 이 힘든 겨울을 함께 견뎌내고 가장 찬란한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간단히 중요 핵심 요약만 보고 갈까요? 첫 번째, 100조 원은 치료제가 아닌 응급처치임을 직시하라. 정부가 투입하는 100조 원은 개인의 자산을 불려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에 비하면 고작 4.7%에 불과한 금액임을 기억하세요. 국가가 살려주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취해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지금이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냉정하게 자산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칸티용 혹관을 경계하고 실질 구매력을 방어하라.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유동성 공급의 혜택을 가장 늦게 받는 개인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를 가장 무겁게 받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환율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달러나 미국 채권 등 기축 통화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최소 20% 이상 확보하여 내 지갑의 진짜 가치, 구매력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부채 다이어트와 안전한 성벽으로 대피하라. 100조 원 투입 이후에도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가 더 빨리 오르는 데스루프를 피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전환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부채 관리를 1순위로 둬야 합니다. 또한 위기 시에는 1%의 추가 이자보다 원금의 안전성이 중요하므로 부실 위험이 있는 제2금융권보다는 안전한 1금융권으로 자산을 일시 대피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제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단단한 닻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갑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의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